연방 하원의 감독위원회에 속해져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워싱턴 DC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데일리 콜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콜러는 민주당의 뮤리엘 바우서 시장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 수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뮤리엘 바우서 시장인데 아주 정말 급진좌파죠. 이 바우저 시장도. 그러니까 시카고의 아주 악명 높은 로리 라이풋, 그리고 이제 빌드 블라시오의 뒤를 이어서 여전히 그 악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에릭 아담스, 뉴욕에, 그리고 이제 여기 워싱턴 DC의 뮤리엘 바우저, 아주 악명 높은 극좌파 시장들인데, 지금 이제 워싱턴 DC는 연방 의회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내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방 하원, 연방 상원 의원들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은 뭐 지금 거의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몇 석을 뒤집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적게는 25석 정도, 많게는 지금 45석 정도가 뒤집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게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의회는 헌법 제1조 8항 17조에 따라서 DC 지역 문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DC의 모든 법안을 검토한 후 법률이 될 수 있다. 이 데일리 콜러에서 이런 보도를 해놨습니다. 의회는 DC 법안을 바꾸거나 심지어 뒤집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새로운 법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DC는 말 그대로 그 진짜로 특별한 지역입니다. DC 자체가 상당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의회에서 직접 DC의 워싱턴 DC의 법률을 뒤바꿀 수 있는, 의회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1년 내내 워싱턴에서 강력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경찰서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2020년 살인 건수가 19% 증가했고요. 올해에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워싱토니안이 보도를 했습니다. 2019년에 카제킹, 그러니까 이 차 납치하는 거, 이런 거는 벌써 3배가 늘어났다라고 그러고요. 카제킹은 자동차 도둑인가요? 근데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고 일자리를 죽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주에서 일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오는 의원들 또한 국회의사당 건물 옆에 텐트 캠프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최고위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위원회 권력을 이용해서 이 지역의 특정 이슈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의 목록을 직접 수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코머는 이 데일리 컬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도에서 안전하고 환영받아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운영하는 DC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바우저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권력의 지렛대를 남용해서, 권력의 영향력을 남용해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수도는 소기업과 일자리를 파괴한 폐쇄,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학교 폐쇄, 강력 범죄를 부채질한 경찰의 급진적인 재정비 정책,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을 수도에서 차단하고 DC를 해치는 백신 의무화로 고통을 받아왔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때문에 DC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감독위원회 공화당원들은 워싱턴 DC에서 노숙자와 폭력 범죄의 급증과 불공정한 백신 여권 철회를 거듭 요구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2023년 공화당이 다시 집권하면 우리 마음대로 도구를 사용해 미국 수도를 파괴하고 있는 정책을 집행한
DC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빈 맥카시가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공화당은 과반수 확보만 이루어지면 워싱턴 DC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예, 워싱턴 DC라는 시를 의회에서 그렇게 막 직접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수도에서 무장 차량 탈취, 살인, 천막 치히는 도시 얘기하는 거고, 이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만연한 마약 사용은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의 결과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고 스타벅스 그랜드 오픈에 참석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려놓고 의무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짓밟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시장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 이제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책의 실패입니다. 지금 미국이 망가져 있는 모습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인 거고요. 이건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면서 겪는 고통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다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타이밍인데 벗어나게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속박당하고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틈을 타고 범죄는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고 불법 입국자들, 밀입국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정책을 제대로 펼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내 상황이 소란한 상황, 이런 가운데에 국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보이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던 나라들이 바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이란도, 북한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다. 하여간 중간 선거가 빨리 지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자꾸 들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계속 괴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중간 선거를 치르기 전에 극단적인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대만 지역에 또 어떤 안보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희는 지금 바라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희가 부탁드리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이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